로또 1등 당첨 행복은 없었다. 만식은 평생 가난했습니다. 65년을 살아오면서 단 한 번도 여유로운 적이 없었죠.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나 공사 현장에서 막노동을 하고 저녁에는 편의점 야간 아르바이트까지 했습니다. 몸은 성한 곳이 없었고 허리는 구부정하게 굽어 있었습니다. 그런 만식에게 유일한 낙은 매주 편의점에서 사는 로또 한 장이었습니다. 이번 주도 꽝이겠지. 만식은 늘 그렇게 중얼거리며 기계에 1,000원을 넣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은 달랐습니다. 당첨번호가 발표된 그 토요일 밤, 만식은 믿을 수 없는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자신이 가진 번호가 화면 속 당첨번호와 모두 일치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보, 이것 좀 봐. 만식은 떨리는 목소리로 아내를 불렀습니다. 순자는 처음엔 남편이 또 헛소리한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로또 사이트에서 재확인한 결과는 분명했습니다. 1등 당첨금 30억 원. 평생 본 적 없는 거액이었습니다. 그날 밤 부부는 잠들지 못했습니다. 꿈인지 현실인지 구분이 안 됐습니다. 만식은 벌떡 일어나 다시 한번 확인하고 또 확인했습니다. 숫자들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가난이라는 긴 터널 끝에 드디어 빛이 보였습니다. 소문은 바람보다 빨랐습니다. 다음 날부터 만식의 집 앞은 북새통을 이뤘습니다. 평소 안부 인사조차 나누지 않던 이웃들이 하나둘 찾아왔습니다. 손에는 과일 바구니와 꽃다발을 들고 말입니다. 만식 형님 정말 축하드려요. 아, 우리 동네에서 이런 일이. 축하 인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초라한 할아버지 취급을 받던 만식이었는데 갑자기 모든 사람들의 관심의 중심이 되었습니다. 가족들의 반응도 뜨거웠습니다. 큰아들 영수는 직장에서 휴가를 내고 달려왔고 딸 미영이는 아이들을 데리고 와서 며칠째 눌러 앉았습니다. 사위 정호는 평소보다 부쩍 다정해졌고 며느리 수지는 시아버지를 모시겠다며 앞장섰습니다. 아버지 이제 편히 쉬세요. 힘든 일은 그만하셔도 돼요. 할아버지 짱. 우리 할아버지가 제일 멋져요. 가족들의 환대 속에서 만식은 뭉클했습니다. 이런 관심과 사랑을 받아본 게 언제였을까요? 비로소 가장다운 대접을 받는 것 같았습니다. 만식은 가족들과 함께 당첨금 수령을 위해 복권 본사를 찾았습니다. 언론사 카메라가 번쩍이는 가운데 큰 패널을 들고 찍은 사진은 지역 신문에도 실렸습니다. 꿈만 같은 나날이었습니다. 하지만 단꿈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당첨금을 받은 지 일주일 만에 가족회의가 열렸습니다. 화기애애하던 분위기는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테이블을 사이에 두고 앉은 가족들의 표정이 사뭇 진지했습니다. 아버지, 이제 돈을 어떻게 쓸지 계획을 세워야죠. 큰아들 영수가 먼저 말문을 열었습니다. 제 생각엔 집부터 사고 나머지는 공평하게 나눠서. 공평하게? 그게 뭐야? 사위 정우가 끼어들었습니다. 형님이야 아들이니까 당연히 많이 받겠지만 저희도 그동안 부모님 모시는데 많이 도왔잖아요. 딸 미영이 발끈했습니다. 도왔다고? 명절 때나 얼굴 보러 오면서 무슨 도움을 그렇게 많이 줬다고 그래? 며느리 수진도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언니야말로 결혼한 지 얼마나 됐다고 시집간 딸이 친정 재산까지 받으려고 그래? 만식은 당황했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화목했던 가족들이 돈 이야기만 나오자 서로 핥히며 다투고 있었습니다. 아내 순자도 어쩔 줄 몰라 했습니다. 애들아, 그만해라. 아직 어떻게 할지 정하지도 않았는데. 하지만 멈출 수 없는 강물처럼 갈등은 계속되었습니다. 각자의 몫을 계산하며 싸우는 가족들을 보며 만식의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소문을 들은 사람들의 방문은 계속되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축하하러 오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20년 넘게 연락조차 없던 먼 친척들이 하나둘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만식아, 사촌형 기억하지? 예전에 네가 어려울 때 도와줬잖아. 만식은 기억도 나지 않는 사촌형이라는 사람이 찾아왔다고 했습니다. 지금 내가 사업이 좀 어려운데 5억 정도만 빌려줄 수 없을까? 초등학교 동창이라는 사람도 왔습니다. 야, 만식아. 우리 어릴 때 얼마나 친했는데. 내가 지금 좀 급해서 그런데. 심지어 옛 직장 동료라며 찾아온 사람은 내가 그때 내 도움받았던 거 기억하지? 이제 네가 도와줄 차례 아니야? 라며 압박했습니다. 처음엔 정중히 거절했지만 점점 노골적으로 변했습니다. 아니, 30억이나 받았으면서 몇 천만 원도 못 빌려줘? 혼자 다 먹으려고? 인간관계가 그런 게 아니지. 급기야 협박성 문자와 전화까지 오기 시작했습니다. 만식은 문 밖을 나서는 것도 두려워졌습니다. 어디선가 나타날 사람들을 피해 집에만 있게 되었죠.
30억이라는 돈이 축복이 아니라 저주처럼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평생 이런 관심을 받아본 적이 없던 만식에게는 감당하기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그해 겨울 만식에게 치명타가 날아왔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통장을 확인한 만식은 경악했습니다. 10억 원이 사라져 있었습니다. 은행에 급히 달려가 확인해본 결과는 더욱 충격적이었습니다. 고객님, 이 거래는 정당한 인출 내역입니다. 비밀번호도 맞게 입력되었고요. 은행 직원의 설명을 들은 만식은 온몸이 떨렸습니다. 비밀번호를 아는 사람은 가족뿐이었습니다. 집에 돌아온 만식이 가족들을 모아놓고 추궁했습니다. 누가 내 통장에서 돈을 빼갔어? 모두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런데 큰아들 영수의 눈빛이 어딘가 어색했습니다. 영수야, 너 뭔가 숨기는 거 있지? 만식의 날카로운 시선을 받은 영수가 결국 입을 열었습니다. 아버지 저는 잠깐만 빌린 거예요. 친구와 함께 사업을 시작하려고 했는데 곧 갚으려고 했어요. 갚으려고? 그럼 허락도 없이 가져가도 된다는 거야? 만식은 분노했습니다. 하지만 더 충격적인 건 영수가 이미 그 돈으로 투자를 해버렸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사업이 잘 되면 몇 배로 불려서 드릴게요. 가족 내부의 신뢰는 산산조각 났습니다. 서로를 의심하고 통장과 도장을 숨기게 되었습니다. 집안 분위기는 날로 험악해졌고 가족 간의 대화는 모두 돈에 관한 것뿐이었습니다. 영수가 투자했다던 사업은 완전한 사기였습니다. 친구라고 믿었던 사람은 돈을 가지고 잠적해버렸고 연락조차 두절되었습니다. 10억 원은 그렇게 허공으로 사라져버렸습니다. 설상가상으로 만식 자신도 사기를 당했습니다. 오랜 친구라며 접근한 사람이 확실한 투자처가 있다며 5억 원을 빌려갔습니다. 1년 후에 이자까지 쳐서 7억으로 갚아줄게. 하지만 그 역시 사기였습니다. 사람들은 만식을 호구로 봤습니다. 돈에 대한 경험이 없고 순진한 노인을 상대로 온갖 감언이설을 늘어놓았습니다. 아저씨 같은 분이야말로 이런 좋은 기회를 놓치면 안 되죠. 이런 투자는 정말 드문 기회예요. 만식은 뒤늦게 깨달았습니다. 자신에게 접근하는 사람들의 진짜 목적을 말이죠.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30억 원 중 절반이 넘는 돈이 사라져버렸습니다. 남은 건 각종 투자 서류와 빈 약속들 뿐이었습니다. 만식은 매일 후회했습니다. 왜 그때 조심하지 못했을까? 왜 그 감언이설에 넘어갔을까? 하지만 후회는 사라진 돈을 되돌려주지 않았습니다. 로또 당첨의 기쁨은 이제 악몽이 되어버렸습니다. 돈이 줄어들수록 가족 간의 갈등은 더욱 심해졌습니다. 서로 상대방을 의심하고 원망했습니다. 큰아들 영수는 사업 실패의 책임을 아버지에게 돌렸습니다. 아버지가 투자하지 말라고 했으면 이런 일은 없었을 거야. 딸 미영은 오빠를 원망했습니다. 오빠가 돈을 함부로 가져가지 않았으면 우리 목도 있었을 텐데. 사위와 며느리는 서로를 견제했고 손자 손녀들마저 할아버지를 멀리했습니다. 아내 순자도 남편을 탓했습니다. 당신이 너무 순진했어. 세상이 얼마나 무서운 곳인지도 모르고. 60년을 함께한 부부였지만 돈 앞에서는 남남이 되어버렸습니다. 급기야 큰아들 영수가 집을 나가버렸습니다. 이 집에는 더 이상 있을 수 없어요. 딸 미영도 서운하다며 연락을 끊었습니다. 사위는 아예 이혼을 운운했고 며느리는 친정으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한때 로또 당첨으로 단단해지는 줄 알았던 가족의 끈이 하나씩 끊어져 갔습니다. 명절에도 아무도 찾아오지 않는 집은 을씨년스러웠습니다. 만식과 순자만 남은 집은 너무도 적막했습니다. 그마저도 순자는 친정으로 가버렸습니다. 당신 혼자 알아서 해요. 이제 만식은 혼자였습니다. 30억 원이 있던 통장에는 몇 천만 원만 남아있었고 그마저도 생활비로 조금씩 줄어들고 있었습니다. 큰 집을 사겠다던 계획도 가족들과 여행을 가겠다던 꿈도 모두 물거품이 되었습니다. 텅 빈 집에 혼자 앉아있던 만식은 문득 1년 전을 떠올렸습니다. 비록 가난했지만 가족들이 함께 모여 저녁을 먹고 손자들이 뛰어놀던 그 시절이 그리웠습니다. 돈이 없어도 서로 걱정해주고 챙겨주던 그때가 진짜 행복했던 것 같았습니다. 만식은 깨달았습니다. 30억 원이라는 거대한 돈이 자신에게 가져다 준 건 행복이 아니라 불행이었다는 걸 말입니다. 돈은 사람들의 본성을 드러나게 했고 가족을 갈라놓았으며 자신을 이용하려는 사람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돈이 행복을 주지 못한다. 만식은 쓸쓸하게 중얼거렸습니다. 젊었을 때부터 돈만 있으면 모든 게 해결될 줄 알았는데 정작 그 돈을 가졌을 때는 모든 게 엉망이 되어버렸습니다. 저녁 노을이 지는 창가에 앉은 만식의 등이 더욱 구부정해 보였습니다. 그의 손에는 구겨진 로또 용지가 들려 있었습니다.
한때는 기적이라고 생각했던 그 종이가 이제는 저주로 느껴졌습니다. 행복은 돈이 아니라 함께하는 사람들에게 있었는데 그걸 너무 늦게 깨달은 것입니다.